시각화 통계 분석 강좌에 참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에 Visualizing Statistical Data Analysis라고 영문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Visualizing Analysis, Visualization에 대한 시각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 애널리시스 분야에서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라는 거는 파도가 잠시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생명력이 짧은 그런 것을 우리는 대세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시각화라고 붙인 것은 시각적인 아웃풋 이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은 쉽고 어렵고 그를 떠나서 그 분석 그 아웃풋들,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이미지, 도식화된 것, 개념을 도식화하고 하는 그런 아웃풋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 정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석한 결과를 혼자서 이해하고 혼자서 현상을 파악하고 혼자서 행동 전략할 거라면 보고서를 만들 때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석의 결과물들은 타인들을 설득하거나 중에 의견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한 결과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곧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통계 자료 분석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그것을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분석의 궁극적인 그 목적 중에 하나이고, 결국 이렇게 시각화된 리포트를 보고 우리는 행동으로 변환하는 과정까지를 저는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행동한 후에 그 행동에 대한 어떤 피드백, 다시 검토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다시 뒤따르고 다시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과정을 거치겠지요. 그래서 이 과정은 SPSS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시각화, 통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진행 중에 각각 도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교재에 포함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당수 나타날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그대로 읽다시피 교재를 답습하는 그런 식의 과정은 저 개인적으로 전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재에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 정리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재에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재나 책, 서적, 여러 가지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관계된 출판된 서적들을 보고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응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실전에 대한 그런, 실전에서는 사실 매우 사소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일들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 세밀하고 자세한, 사실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분석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쓴 책들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책을 쓰고 나서 잘 써진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만족되지가 않더군요. 책을 쓴다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직접 실습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묘한 부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책 속에 다 표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알매에 대해서는 문자로서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책은 매우 명료하고 확실한 어떤 근거들을 표현하기에는 좋지만 문자로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학고시처럼 논리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삶 자체는 사실 철저하게 비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학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현상, 실제 필드,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석하고 나서 반드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분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책을 통해서는 사실은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방법은 반드시 책을 보고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므로 만들어야 됩니다. 책 속에 있는 건 지식의 단계지만 이것을 실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암기가 아니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면 그 알미라는 것을 다시 문자나 강연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뭐 손짓, 발짓, 그 다음에 뭐 비유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그렇죠.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이 과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 말하려고 하는 그 경험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이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지름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지름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행동의 문제인 거지 생각의 문제인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생각만 한다면 행동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죠. 그런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책을 잘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언어나 그 다음에 책에서 실제 어떤 필드에서 경험한 내용을 책에 쓰다 보면 그 경험한 내용을 행동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5분 아니면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 짧은 내용을 책으로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 일종의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노하우나 느낌들, 그 과정 중에 아주 사소한 게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쓴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독파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도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책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한 저자 입장에서 직접 말로 표현하고 그 말의 억양이나 어떤 느낌들을 듣게 되면 영감과 어떤 통찰력을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나서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혀지기도 하고 하지만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기억이 나게 되고, 물론 행동을 옮길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이 나게 되면 문제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학습도 하고 다시 체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따르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해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한 상황을 어떠한 방법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물론 실습을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겠지만 계속 반복을 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를 검토하는, 자신을 검토하는, 남이 아무리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직접 아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직접 해야 됩니다. 시각화 데이터 분석법의 내용은 여기 목차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에스프레소 베이직 과정에서는 통계적 사고에서부터 다중선형 회귀까지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과정에서는 다별량 통계 분석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뭐 주성분, 요인, 뭐 판별, 로지스틱, 다차원적 도법, 대응일치 등등 컨조인트까지 학습을 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업에서 혁신 전략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리서치, 뭐 마케팅 리서치, 여론조사 그런 데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학술적 연구 논문, 석사나 박사 또는 학술 연구 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강의를 할 때 그러한 사례들을 코멘트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알미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지식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식은 알미 아닙니다. 알은 노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식은 knowledge라고 표현을 하죠. 지식은 명사이고 알은 이렇게 ing 상태로 약간 동적인 느낌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명을 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지식은 암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단어나 언어를 사용을 할 때 바르게 정명되지 않는다면 알을 형성하는데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예, 말에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강의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그렇죠? 강연, 말, 의견 등등을 들어서 메모리에 저장한 거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출판물 매체를 통해서 학습된 것들. 여기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암기된 겁니다. 암기. 그래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과연 머리가 좋으냐? 암기력이 좋은 거지 그건 머리가 좋다라고 하기는 글쎄 그 암기력이 좋은 거를 머리가 좋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통찰력이 없죠. 단순히 남의 지식을 암기해서 암송하고 있는 것은 알미 아닙니다. 알미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다고 아니면 강의실에서 저를 한번 봤다고 제 이름이 언급되니까 나 그 사람 안다라고 하더군요. 아니 원태현 박사라는 저 자신도 원태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안다라고 할까요?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아닌 남이 나를 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지금부터 지식하고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남한테 관심 있느냐, 내가 과연 나 자신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단지 지식으로 암기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비유를 하나만 들고 넘어가길 텐데요. 우리는 불을 처음 보면 아름답게 타죠?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불을 처음 봤기 때문에 불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고 환상적이어서 만져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을 만지는 순간 엄청난 열기와 함께 화상으로 손을 대게 됐어요. 그 순간 알게 되죠. 뭘 알게 됩니까? 불인 무척 뜨겁고 내 피부를 다 녹아내릴 정도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알게 되면요. 다음에 불을 만져보라고 누가 시켜도 절대로 만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알미입니다. 알은 매우 강력하고, 그래서 절대로 불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하지 않는 것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죠. 진정으로 알게 되면 곧장 뭐라고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 행동이죠. 행동. 어떤 경우에 행동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고 주저거린다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담배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가 해롭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동의하죠.
예, 동의합니다. 예, 담배 해롭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담배를 계속 피는 걸까요? 해롭다라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계속 펴대죠. 그럼 왜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담배가 해롭다고 하지만 실제 몇 대 펴봐도 자기가 해로운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해로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자마자 폐에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불과 30초 만에. 예, 그렇다면 담배 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게 바로 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접해보면 그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 피해, 그것들이 매우 오랜 기간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알미 형성되지 못하죠. 예. 30초 만에 폐가 녹아내리면 아무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알의 강력함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자살하려는 사람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지 담배가 해롭다라고 인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식이죠. 지식. 예, 지식의 단계고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뼈저리 느껴서 절대로 담배 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알미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10% 안다, 90% 알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알면 무조건 안다 모른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100%밖에 없는 거죠. 100%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뭐 많이 안다, 예? 조금 알고 있다. 즉 90% 알고 있다, 10% 알고 있다. 이것은 알미 아니라 모른답니다. 모른다. 예, 스스로 모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수가 없죠. 예, 두려워서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험은 커지게 되고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물론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말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손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알고 행동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사실은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어설픈 말이죠. 당연한 거를 뭔가 있는 것처럼 철학처럼 강조한다는 자체가 어설픕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되면 결국 행동하게 되고 이것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단계를 알매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바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밤도 새고 그런 거죠.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세면 마음의 위안, 즉 위안이라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알을 형성한 다음에 도대체 내가 뭘 모르는지 스스로 반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이렇게 해도 절대로 늦지 않죠. 오히려 늦다기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정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파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들만 가지고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측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는 결국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로 측정을 할 수 없다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관리할 수 없고 결국 모르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경우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운이 나쁘다라고 그냥 표현하고 말아버리죠. 운 이전에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운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알미 부족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운에 맡겨야 됩니다. 네, 모든 것을.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식과 알미의 차이를 구분하자.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거고,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수치로 측정, 메저먼트 하나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리해 놓은 것을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고 이 정보에서 어떤 팩트, 사실을 발굴해내는 과정이 따르길 거예요. 그 사실들이 수없이 발굴이 돼서 그것이 보편타당한 보가 되면 그것은 지식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지식의 단계. 근데 지식의 단계가 지혜의 단계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물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러한 팩트 사실에서 지식으로 올 때, 이것은 남의 어떤 경우를 암기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체험이라는 게 꼭 무슨 뭐 행동으로 경험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강한 의식을, 통찰력이나 집중력을 사용해서 체험하는 것도 있는데, 단순한 생각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역시 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문제 해결은요, 비논리적이죠. 비논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무로 승화시켜야 되고, 이 알미 쌓이게 되면 지혜롭게 되죠.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분석을 하든 이러한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를 배우든 뭘 하든 간에 지혜롭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고, 지혜롭게 되게 되면 왜 우리는 지혜롭게 되느냐? 사실은 이거죠, 이거. 지혜롭게 되면 행복해지죠, 행복해져. 예,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왜 삽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 위한 거죠. 예, 불행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알고자 하는 것도,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거. 여기에 사실 뭐 지식과 사회에서 뭐 지식을 대단히 강조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움을 우리는 더 마음속에 둬야 되고, 알미 곧 미래 비전이고 원동력이고 경쟁력이고 차별화고 역량이고 자산이고 행동 가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뭘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자, 다음. 자, 여기 페이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한 페이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충분할 것 같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이나 보통 뭐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개인도 뭐 사실은 경영 의사결정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실 세계의 문제를 경영 문제로 공식화, 여기서 formulation, 공식화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define,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공식화할 수 있죠. 현실 세계의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곧 알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 매우 중요하죠. define 한다는 것은 모르고 정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define, 공식화되면 그 공식화된 문제를 경영적인 질문, 퀘스천으로 변환합니다. 네, 변환하고 이 경영적인 문제, 질문을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합니다. 경영적 질문은 현실적인 말로서 표현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통계적인 문제로 경영적 문제를 변환하려면 당연히 통계적인 사고가 그게 뒤따라야 되고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는 통계적 문제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통계적 문제로 바꾸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네,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로 역시 통계적 해법, 솔루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 통계적인 해법은 다시 경영적인 해법으로 변환을 합니다. 물론 경영적인 해법으로 변환하면서 뭐 새로운 질문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공식화된 문제를 다시 수정, 보완, 피드백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피드백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경영적 문제의 솔루션을 만들었으면 이제 행동해야죠. 예,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예,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현실적인 문제, 물론 다른 문제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부수적인 또 다른 문제들이 다시 공식화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같이 그래야 쿨하게 되죠. 자, need to interaction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다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보통 공급자는 do, 액션을 취하고 고객은 need, 고객 need, 요구가 있죠. 고객 요구가 있고 공급자는 행동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교집합된 요 부분이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거기에서 가치의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공급자가 이쪽 영역에서 열심히 만들어봐야 고객 리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겠죠. 고객이 사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행동하는 것이 이 교집합된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게 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그 사업은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래서 고객 니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자신의 고객이 누구냐, 나를 찾는 자들이 누구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찾겠다는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느냐,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항상 고민하다 보면 알미 성숙되게 됩니다. 우연찮게 대박이 되거나 그런 일은 지구상에 우주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 다시 결과가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계속 무한 사이클이 돌듯이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한 사이클 내에 올라탈 수 있어야 되겠죠. 고객과 공급자는 need do라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value를 교환하고 창출한다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느냐, 그 요소를 보다 더 이제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인력, 자본, 간접, 자재, 시간 등등 그런 리소스들을 총동원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가 뭐냐면 퀄리티, 그 다음에 price, delivery.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 퀄리티, 프라이스, 델리버리는 고객의 입장에서의 품질이고 가격도 고객 입장에서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이클 타임을 줄이면 고객의 니드인 딜리버리의 요소를 컨트롤 내지 만족시킬 수가 있고 고객이 원하는 프라이스를 잡기 위해서 물론 올리든 내리든 간에 이 프라이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자는 내부 코스트를 절감하면 프라이스를 잡을 수가 있죠. 퀄리티를 잡는 것은 내부의 결함, 디펙트를 잡으면 고객이 느끼는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3요소를 딜리버리, 프라이스, 퀄리티라고 얘기한다면 공급자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3요소는 이것에 대응되는 것은 사이클 타임, 코스트, 디펙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 전략을 하든 데이터 분석을 하든 간에 이 세 가지 부분을 반드시 마음에 두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친절해라, 고객한테 인사할 때는 45도 인사해라, 말할 때는 그 다음에 고객한테는 손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그 행동 지침들 그런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평균 수준 이상으로 만족된 이후에 갖다 덧붙이는 얘기지 이것들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친절 운동을 해봐야 그야말로 그건 고객이 생각할 때 웃기는 거지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프라이스, 딜리버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으려면 내부적으로 사이클 타임, 코스트, 디펙트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인터랙션에 해당합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이것들을 보통 식스시그마를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설턴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읽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고 사소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마음에 각인시켜 놓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요소고 이 각각을 혁신하는 그러한 기업, 개인도 똑같거든요. 개인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를 달릴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죠. 일단 마음속에 생각이 생기면 결국 이것이 쉽든 어렵든 간에 이것들에 대한 항상 마음속에 고려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하게 되겠죠. 자, 보통 식스시그마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여기서는 식스시그마를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완벽하게 사실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 아까도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순환 사이클을 의사결정의 사이클을 보셨는데 현실 세계, 현실적 문제, 그 통계적 문제로 변환하고 통계적 해법을 찾고 통계적 해법을 현실적 해법으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액션이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았죠. 결국 그거나 이거나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니드에 대한 인터랙션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통계적 해법과 현실적 해법으로 갈 때 여기에 역시 니드의 인터랙션이 서로 이렇게 존재하죠. 니드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고객과 공급자 간의 3대 요소. 그죠? 그것들을 계속 고려를 하면서 이 플로어를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단계, 이 페이지 하나하나마다 내려갈 때마다 니드 두의 관계를, 즉, 더 간단히 얘기하면 고객이 뭘 원하는가, 요 과정에서. 고객이 뭘 원하는가, 요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행동할 거냐. 니드 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플로어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문제가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도대체 왜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수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현실적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 현실적 문제를 정의를 하고 현실적 문제를 다시 통계적 문제로 바꾸는데 접근 방법을 결정하는데 결국 뭡니까? 현실적 문제 수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고 그런데 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현실적 문제를 고정 고객과 이탈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있고 이탈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정 고객이 이탈 고객이 계속 돼가는 거죠. 그럼 왜 이탈하느냐? 그죠? 그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예로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수준이 낮은 분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고정 고객과 이탈 고객의 만족도가 차이가 없다. 근데 있다가 바로 대립가설이죠.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왜 그것이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생겼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이탈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즉 고정 고객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탈 고객이 됐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통계적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당연히 고정 고객 만족도가 크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적어나오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강구해서 개선해야죠. 여기서 개선하는 단계고 그것을 개선하고 나서 개선이 잘 되면 전사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액션이 필요하죠. 일반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플로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따분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통계 분석한 결과들을 전부 다 2차 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통계 분석은 그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통계 분석은 전략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건데 상당히 현상 파악 위주로 학습이 돼 있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파악하고 끝나버리는 현상 파악은 액션이 없죠. 예, 현재가 어떻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다. 뭐 그런 정도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so what,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보고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알아서 생각하라는 걸로 해서 퀘스천 마크로 해놓은 거죠. 그런 보고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적인 어떤 분석 방법이 뭐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지만 예측의 정확도가 다 떨어지게 되죠. 그것은 측정의 문제에서부터 현실 세계 문제를 정의할 때 그 측정의 문제 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할 때 매저먼트를 할 때 설계가 잘 되지 않으면 거기서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뒤쪽으로는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실제 분석을 하면서 표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 데이터 분석 앞에도 얘기했지만 분석한 결과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각화한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수치, 분석 정보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표현을 하자.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앞에 1번부터 7번으로 갈수록 분석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만 7번으로 해야죠. 이 단계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7번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거의 분석의 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만 가지고 뭘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되면 당연히 액션은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액션은 없죠. 그냥 현상만, 데이터의 모양만 이해하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기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 최종적인 어떤 획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을 모르면 안 되지만 그 기본을 알았다고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화 데이터 분석법은 물론 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파악, 디파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데이터 측정된 것을 매체에 기록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것을 읽고 컴퓨터에서 분석을 하죠. 시각적인 결과로.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도식화하죠. 그림이든 도표든 등등 개념을 도식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행동 전략이 이 안에 있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 의사결정은 사실 말로만 의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석자의 위치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 이론, 수리적 통계, 실용적 통계 이론들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긴 해도 그때 어느 정도 받침이 좀 돼주고 소프트웨어, 그죠? 어떤 시스템에 데이터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그걸 가공 처리해서 통계적 해법으로 만들겠지요. 이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이 쉽지 않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우리는 SBS 툴을 사용할 거니까 SPS라는 툴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툴 사용법이 곧 분석은 아닙니다. 툴 사용법은 그냥 툴 사용법이죠. 사용법을 잘 익히는 사람이 분석을 잘한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한참 하수들끼리에는 그런 말이 통하겠죠. 하수들끼리는 사용법 누가 잘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에 따라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를 저는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데이터에서 어떤 행동 전략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지표하고 등등 여러 가지 평가 그 다음에 가중치를 계산하는 분석은 대부분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아니면 어떤 논문 토픽에서 그 토픽의 가장 키 팩터, 키 베리어블에 해당하느냐 키 베리어블을 찾는 것 자체가 논문의 핵심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개선 전략을 수행할 때 그 변인만 개선해도 상당 부분 많은 개선 효과를 이룰 수 있다든지
그런 팩터죠. 키 팩터라는 것은. 그래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그래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찾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적 해법을 다시 현실적 해법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 해법에서 개선하고 개선한 결과가 효과가 있다면 유지관리 그 다음에 그것을 표준화 통합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내부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고객들은 만족하게 될 거고 충성도가 향상이 되고 고정 고객 유지되죠. 고정 고객이 이탈 고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지가 되고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면 충성도가 향상되고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면 부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설문조사, 고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고객조사할 때 반드시 이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측정해야 됩니다. 구전 효과가 있고 구전 효과 때문에 신규 고객이 창출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마켓시어가 향상이 되겠죠. 구전 고객 유지. 그래서 이탈 고객이 거의 없을 정도. 그래서 수익이 향상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메모 페이지네요. 네, 벌써 끝났군요. 자, 다음 과정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